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왔고요. 예. 아마 이제 그 울산 리빙네 네트워크가 이렇게 출범하고 이렇게 진화되어 가는 과정들이 너무 축하를 드리고 또 너무나 반가운 마음입니다. 사실 지역 내에서 이렇게 리빙 네트워크가 계속 넓어지고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송희진 박사님 또 성지은 박사님의 큰 그 대한민국의 리빙랩에 씨앗을 뿌렸던 분들의 역할과 그런 것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저희도 이제 리빙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는 이제 2015년, 16년 뭐 이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초기에는 뭐 똑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각 개별 뭐 프로그램 단위, 프로젝트 단위 이런 단위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플랫폼적으로, 그러니까 리빙랩을 하나의 도시 혁신의 일종의 이제 운동적인 성격들로 저희들이 조금 진화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송호준 박사님하고 또 아까 정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이제 R&D나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리빙랩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도 될 수 있고, 또 이게 기업에 적용되어지면 기술을 상용화하거나 제품하는 데도 쓰여질 수도 있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쓰여질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쪽에 쓰여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는 그걸 조금 다 묶어서 하나의 플랫폼적으로 또 시민들도 양성하고 이렇게 하는 전체적인 틀로 이것을 좀 보고 한 2016년도부터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다른 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줄 정도의 툴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이름을 저희들 이렇게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데, 이 가장 핵심은 결국은 이제 실제 이제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리빙랩이라는 영역이 가장 크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제 그 테크노파크에 있고 국가 혁신 성장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대구 지역과제 총괄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대구 리빙 네트워크 사무국장을 좀 맡고 있어서 오늘 아마 여러분에게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사실 제가 스마트시티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라서 저희가 지금 G20에 이제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구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뭐 화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매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이제 작년 11월 9일 날 이제 요 그때 화상회의 할 때 이제 되게 정말 그때 이제 저 나름대로 이 스마트시티가 지금 지향하는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표입니다. 그때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는 혁신 도구로서 스마트시티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도시를 혁신하는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주제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스마트시티도 많은 형태 중에 리빙랩의 형태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조금 시사점이 좀 있어서 가져왔고요.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시가 이제 바뀌어가는 모양들이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는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한자로 풀면 이제 그 행정을 의미하는 도, 그리고 시장 경제를 의미하는 이제 시가 이렇게 합쳐진 복합 생태계인데, 도하고 시가 대부분 지금 뭐냐면 ICT 기술이나 이런 기술들에 힘입어서 시민들의 참여 또 뭐랄까 최종 사용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수기 민주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또 참여해서 뭔가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효능감을 좀 높여주는 그런 지원들 요구를 하고 있고, 시장 경제도 최종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제품에 반영하는 소위 이제 플랫폼적인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공이 둘 다 뭐냐면 도시를 하나의 변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 단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도시는 굉장히 이제 그 제한된 조건을 가지고 있죠. 뭐 기반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고 경제도 복잡하고 또 특히 이제 재원이 좀 부족합니다. 울산은 좀 재정 자립도가 좀 높을지 모르지만 대구는 특히 이제 이런 재정 자립도가 또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시민들은 굉장히 똑똑해져 있고요. 또 이전하고 달리 뭐 많이 알고 또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이제 리더들은 항상 이제 이런 제한된 조건 속에서 시민들의 요구들을 좀 실현시켜야 되는 그런 당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두 가지 방식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이것들을 이런 문제들을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RFP를 만들어서 뭔가 과제 중심으로 해결해야 했던 그런 것도 있다면, 조금 더 이제 다르게 이제 효능감을 좀 더 높이는 측면에서, 또 실패를 용납하면서 애자일적으로 이렇게 가자는 측면에서 문제에서 출발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실은 등대 방식이다, 뭐 퍼즐 게임 방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저런 양쪽 다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시민들하고 함께하는 문제들, 시민들과 함께 해결해야 될 도시 효능감을 높이는 문제들은 결국 이제 문제에서 시민들과 함께 인발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좀 강하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 중에 이제 스마트시티하고 리빙랩이 실제 이제 그러한 시민 참여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을 해결해가는 수단으로 저희들이 삼고 있습니다. 대구는 뭐 울산하고 지금 좀 가깝긴 하지만, 사실 이제 대구가 항상 뭐 JRDP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일 꼴찌로 나옵니다. 꼴찌. 우리 위에 뭐 광주가 있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상 이제 뭐랄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옛날보다 그 산업 경제를 이끌어왔던 시대보다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안에 여러 DNA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산업 경제를 이끌어왔던 또 중추 도시였기도 하고, 또 산업 인재들을 배출했던 그런 요람의 도시로서 역할들을 해왔죠. 예. 예,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대구가 가지고 있는 저런 이제 그 산업 경제적인 위협보다는 훨씬 더 이제 사회 문화적인 위협이 저희들은 더 심각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뭔가 도시의 역동성이 만들어지려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그 잡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회 문화적인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다음이나 이런데 대구 관련 뉴스가 나오면 밑에 댓글을 읽어보면 되게 이제 처참합니다. 막 읽어보면 뭐 이제 보수의 도시, 고담 시티, 뭐 사고의 도시, 뭐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고, 또 사실 대구가 뭐 좀 잘했다 이러면 대구가 잘한다는 것을 그렇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쨌든 정치적인 그런 이슈도 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을 장애하는 요인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아마 영남권에서 비슷하게 이런 용어를 쓸 것 같은데, 뭐 우리가 남이가 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1차원적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도시 전체의 분화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성, 개방성, 창조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도구로서 저희들은 이제 리빙랩이라는 툴을 저희들이 좀 많이 가져와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리빙랩도 기존에 우리가 대학에 막 R&D로 막 주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름을 다 이제 리빙랩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툴도 그렇게 쓰도록 하고 있고, 또 실제 이제 이런 리빙랩들을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실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산을 해보니까 한 200개 정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어요. 물론 그 안에 보면 정말 리빙랩에 우리가 성지현 박사님이나 송희진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리빙랩 정신에 맞게 리빙랩을 하고 있느냐, 또 그렇지 않은 리빙랩도 굉장히 많은 거죠. 이름만 리빙랩인 이름도 많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 한 절반 정도는 굉장히 이제 열심히 좀 하려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사실 기업들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성과도 있고, 또 도시민들도 실제 이제 도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리빙랩은 크게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좀 붙였는데요. 골목 리빙랩, 이렇게. 골목 리빙랩은 도시 재생형 리빙랩입니다. 그래서 뭐 울산도 그렇지만 그 실제 도시의 그 문화, 또 도시의 그 역사의 축적의 가장 기초 단위가 골목이죠. 이제 골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뭐 골목의 뭐 골목대장 사업 이런 것도 막 해서 골목에 이제 그 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양성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기획자를 네트워크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알고 있는 우리 김광석 길이라든지 근대문화
골목도 사실은 초기에는 그 사람들의 기획들이 다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일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현재 좀 연장을 해서 저희가 이제 도시생과하고 현재 골목 리빙랩 형태로 사업들 많이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울산도 아마 아까 이제 그 청년들하고 하는 리빙랩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소셜 리빙랩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문제 해결력, 청년들이 사회 진입 초기에 그 사회 문제와 함께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를 좀 주려고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계별로 1단계 우리가 문제 정의하는 그 단계까지 한 300만 원, 그 다음에 500만 원, 그럼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이제 처음에 20팀이 출발을 해서 마지막 한 5팀 정도에 한 1000만 원씩 줘가지고 실제 이제 구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여기는 또 이제 저희가 창업 동아리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한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줘가지고 실제 이제 창업 동아리는 기업에 네스팅이라고 하죠.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의 여러 생태를 좀 배우고 기업은 또 이제 자기 제품을 좀 개발하는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주는 형태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밀착형 리빙랩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건 스마트 리빙랩인데요. 이게 스마트시티 저희가 진행하면서 현재 국토부 스마트시티 전체 방향도 시민 참여형으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규모, 범위도 크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됩니다. 뭐 프로젝트당 2억에서 한 10억 정도씩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16년부터 지금 쭉 보면 뭐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올해도 리빙랩 프로젝트를 각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사례들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소셜 리빙랩입니다. 청년들이 이제 실제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구현해가는 그러한 과정들, 주민들과 함께 가는 과정인데 여기 청춘무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빈집들입니다. 우리 대구에 보면 중구에 빈집들이 한 1000개쯤 됩니다. 그래서 시도 이것들을 빈집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폐허가 되거든요. 거기 뭐 사람들이 안 살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막 던지고 나중에는 정비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도 지금 해마다 한 50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빈집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빈집들을 이제 청년들이 이제 들어가서 일종의 이제 무대로 만들고 마을의 원주민들하고 같이 공연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뭐 데프리카에서 듣는 가장 서늘한 이야기 뭐 이런 거여서 그 마을 원주민들이 그 여러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참여해서 진행을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쓰레기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쓰레기 문제, 악취 문제, 미세먼지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저희도 이제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뭐 여러 번 실험하고 여러 번 실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수성 청년농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시농부들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 거리들을 이렇게 꾸며가는 것들을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아까 제가 그 청년들, 그러니까 창업 동아리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들하고 조인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창업 동아리들이 먼저 자기들이 이제 사회 문제들 먼저 제시를 합니다. 이런 문제들 우리가 해결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고 이렇게 오면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기업들 쪽에 이제 뿌립니다. 뿌리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참여할 기업들하고 조인을 해서 실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구 한의대랑 뭐 여기 민간 기업이랑 이렇게 합쳐서 뭐 이제 기능성 물질들을 개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당뇨병 환자를 위해서 이제 캡슐형 인슐린 스마트 주사기 이런 것도 저희들이 만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마트시티 리빙랩인데요.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뭐 한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3개씩 이렇게 선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합 한 9개 정도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고요. 여기는 규모가 좀 이제 크게 들어가는 거죠. 아까 울산 아까 그 송 박사님 잠깐 이야기하셔서 저희도 이제 미세먼지 문제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미세먼지 하늘로 막 날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안테나 같은 거 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 때 막 구름층 형성해가지고 아예 진입을 못하도록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생겨난 미세먼지를 빠르게 도시 내에서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들을 고심을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재진벽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가에 저런 재진벽을 집지해서 생겨난 미세먼지, 비상하는 문제, 미세먼지가 제일 이제 많이 발생하는 곳이 사실 도로가입니다. 도로가에서 차량이 다니면서 그것이 비상하면서 이제 우리 호흡기로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상하는 문제들을 빠르게
포집을 해서 하수 시스템을 연결해 가지고 이제 흘려 보내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테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가 한 150m 정도 펜스를 구축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 시행되면 도시 전역에 이제 확산하는 부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또 저 스마트 쓰레기통 문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제 쓰레기통을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이 좀 게이미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무단 투기 자체를 조금 억제할 수 있도록 행동을 좀 이제 좀 행동 모형을 좀 설계해서 좀 집어넣었습니다. 좀 집어넣고 또 쓰레기통에 이제 쓰레기가 꽉 차면 뭐 이제 알람을 줘서 빨리 수거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안심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되게 이제 자생적인 어떤 비즈 모델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요. 저거는 이제 그 수성구에 이제 학원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많이 이제 와고 하는데 실제 이제 그 학생들이 우리가 흔히 우범 지역이나 이렇게 그런 지역으로 갔을 때에 그 경로들을 이제 학부모에게 알림으로 주는 거죠. 주는데 이제 실제 이제 그러면 그런 앱을 이제 그 깔았을 때 학생들이 그걸 유지하느냐? 사실 유지하지 않죠. 왜냐 자기 동선이 이제 파악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안 깔고 유지를 하게 할 건가에 대한 설계들을 되게 촘촘하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저기 이제 포인트를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줘서 그 포인트를 그 동네에서 지역 화폐처럼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러면 그 포인트에 쌓이는 돈은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냐? 그렇지 않고 그 학원에서 이제 출결 알람 그리고 또 이제 그 학원의 찌라시가 아니고 전단지를 이제 학부모님이 발송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전단지로 이렇게 다 홍보를 했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그 앱을 통해서 학부모에게 하면서 이제 거기 홍보비들을 이제 포인트로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하고요. 실제 이제 시민 참여단이나 도시문제 발굴단은 여기서 어떤 활동을 하냐면 우범 지역을 이제 커뮤니티 매핑 방식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찍습니다. 사고 났으면 사고 난 지역을 이렇게. 그래서 그 기여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보상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되게 자생적인 어떤 모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요거 지금 행안부에 이제 그 셉티드 프로젝트에 저희들이 이제 인발부돼서 아마 한 10억 정도 예산을 더 받아서 도시 전역에 이제 확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소셜 리빙 랩 중에 이제 되게 이제 재밌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혼모들의 어떤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딱 20분이라고 생각하고 막 열심히 달렸는데 조금 더 내용이 많아서 더 많이 설명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네.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미혼모들이 이제 사실은 되게 사회적으로 약자잖아요. 그들이 사실 어디로 이렇게 뭐랄까 같이 모여서 커뮤니티 활동하기도 되게 어렵고 또 자립도 이렇게 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미혼모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그들의 어떤 쉐어 마켓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부분들을 한 1년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리빙랩으로 운영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가게를 하나 이제 미혼모들을 위한 가게도 이렇게 만들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자립 의지라든지 이런 상담이나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스마트 리빙 랩 중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맙습니다. 좋은 사례라서 아마 울산 쪽에서 한번 도입을 해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대구에 이렇게 고산지대가 좀 많습니다. 고산지대에 독거노인들이 되게 많이 살아요. 독거노인이 많이 사는데 처음에 이 문제의 출발은 사실은 그 검침원들을 지원해 주려고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스타트 시작했어요. 근데 검침원들이 이제 고산지를 자꾸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낼까? 그리고 마침 이제 또 우리 상수사업본부는 8년에 한 번씩, 6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검침기를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체할 때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원격 검침기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원격 검침기를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원격 검침기를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설치하는 과정이 사실 쉽지 않았어요. 일단 만드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이게 저희가 당시에 이제 그 SKT가 대구에 이제 그 로라망을 이제 되게 깔았어요. 그 IoT 전용망이죠. 로라망을 깔았는데 혹시 SK 지금 방송을 듣고 있어서 제가 함부로 욕은 못 하겠고 되게 이제 그 망이 한마디로
약간 쓰레기 같은 망이에요. 사실은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이 센서를 그 위에 붙이는 자가 SK 로라망의 안정화는 대구가 해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약 한 3천 가구 되죠. 저게 이제 1,700개 정도 저희가 이렇게 센서로 다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망에 붙이는 작업까지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안정화시키는 데까지 제품을 되게 이제 만드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실제 진행했고, 사실 또 이걸 설치할 때는 또 뭐냐, 설치할 때는 옥내에 설치를, 집안에 설치를 못하게,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뭔가 이렇게,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이게 뭔가 자신을 디텍트한다는 느낌을 가지니까 옥내에 또 설치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많은 이제 옥신각신 이제 이야기하고, 또 공감 형성하는 작업도 막 하고, 이거 별로 이제 그런 거 아니라는 것들을 주시시키고 이렇게 해서 실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은, 이 원격 검침한 이제 데이터들이 지금 이제 5년째 지금 쌓이고 있잖아요. 쌓이는데 저 데이터가 실제 이제 우리 달성군에 있는 복지과 직원한테 되게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이제 복지과 직원 한 사람이 케어해야 될 독거노인이 한 100명쯤 됩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일일이 매일 이제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쌓여진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 독거노인들의 뭐랄까 생태를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 사용이 되게 없으면 이제 전화를 한번 해보는 거죠. 전화를 해보거나 집안에 없으면 옆집에도 이렇게 탐문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직접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전기 사용 데이터까지 지금 결합을 해서 일종의 이제 뭐랄까 복지 서비스의 질을 조금 높이는 그러한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암스테르담과 저희가 교차 실증을 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우리랑 이제 통신망이 달라서 GSM망 써서 약 한 30MHz 정도의 밴드위스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렇게 붙는지 안 붙는지 테스팅을 하고, 원래 이제 저희가 파리에 상수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출하는 형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장에서 되게 잘된 케이스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 상수도 원격 검침기를 도시 전역에 지금 확산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스마트 리빙랩 중에 이제 지금 올해부터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하자면요. 휠체어를 통해서 이제 실제 이제 그러니까 휠체어를 이제 자율주행처럼 이렇게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이제 카메라하고 그 다음에 센서 이런 것들을 휠에다가 직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실제 제품 개발은 이 휠입니다. 올인원 휠을 이제 개발해서 앞에 이제 그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장애물을 이제 회피하게 한다든지 상황 전파들을 해주고, 실제 이제 이분 이제 휠체어를 통해 가지고 도로 데이터를 또 수집을 해서 서버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역할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리빙랩들이 운영되어지는 이제 과정들에서 조금,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도시 전체를 일종의 이제 바꿔가는 이제 운동의 성격으로 저희는 리빙랩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전체를 이제 이렇게 조직해서 이제 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을 이제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시민을 중심에 두고 좀 따뜻하고 똑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하고 시민이 주고받는 어떤 교류 활동, 이런 식으로 저희 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러면 왜 이제 이런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가? 사실 우리 행정을 보시면 행정도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행정도 피곤하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정말 친절을 좀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약간 이제 어떤 표현을 쓰면 친절한 공무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친절해야 된다는 뭔가에 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어진 업무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이게 쳐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시민들을 단순히 이제 민원 제기자 정도로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지금까지 지배되어져 왔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시민들을 도시 공동체의 기여자로 보자라는 것이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이제 7개의 모듈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도시혁신 플랫폼이라고 해서 있고요. 그럼 도시문제 발굴단, 도시문제은행,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작년부터 런칭을 지금 하고 있는 코드4 대구,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직접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시빅 센싱, 실제 이제 이 과정이 이제 리빙랩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리빙랩, 그 검증된 서비스에 대해서 상용화하고 이제 교차 실증할 수 있는, 그건 저희 TP가 이제 좀 잘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전체를 연결해서 리빙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을 때는 자료에 없는데요. 지금 이제 장표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리빙랩이 운영될 때 가장 핵심이 뭐죠? 핵심이 시민이잖아요. 근데 그 시민들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가서 우리 이런 사업 하니까 리빙랩 해요, 같이 합시다 이러면 시민들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호응을 할 수가 없어요. 시민들은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시민들을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 대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하면 풀뿌리 운동, 깨시민 만들기 뭐 이런 느낌으로 시민들하고 함께 접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저희들이 조금 모듈화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화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자극을 받아야 되죠. 자극을 받고 그리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리더로 이렇게 촉진자로 이렇게 퍼실리테이터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리빙 레벨 이렇게 투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15년 이때부터 이제 이 작업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극을 시켜주는 거는 뭐 어차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아카데미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막 시민들을 많이 접점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도록 하고요. 훈련은 이제 대구 사람 별로 토론 같은 거 잘 못해요.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토론하는 훈련도 막 시킵니다. 토론하는 훈련들을 뭐 1시간 정도, 한 30분 정도 주제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패널들끼리 이렇게 토론하는 것들을 실제 훈련을 많이 시키죠. 도시문제발굴단도 저희가 원래 한 3년 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거기서도 대부분 그러니까 유럽도 보면 막 어떤 문제 해결 과정이 한 1년 정도 잡아요. 저희가 볼 땐 되게 한두 달이면 끝날 것 같은데 한 1년도 잡는데 그 중에 한 70%를 뭘로 쓰냐면 시민들 훈련시키는 데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훈련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리더로 쓸 사람들은 이제 퍼실리테이터로 또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제 리빙 시민학교를 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되게 인센시브하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실제 아까 이야기한 그런 리빙랩 타입에 이렇게 투입을 이렇게 합니다. 전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훈련된 사람이 한 3,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리빙랩이 있어요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 이렇게 딱 모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시문제 발굴단인데요. 도시의 문제들을 이제 시민의 힘으로 이제 발굴을 하는 거죠. 저희가 코로나 전에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했습니다. 첫 해에 저희가 한 200명 정도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도시 문제를 발굴하고 한 10주 동안 매주 저희가 한 6시간씩, 그러니까 한 번 오면 저녁 오후 한 5시부터 한 10시, 11시까지, 이 중에 리더는 또 토요일 날 또 막 한 서너 시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도시에 대한 그러니까 언어를 또 맞추는 거죠. 왜냐하면 오신 분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나이도 다르고 뭐랄까 이렇게 그 직업도 다 다르고 지식의 정도도 다 달라서 한 절반 정도를 어디에 쓰냐면 그들의 언어를 맞추는데, 그러니까 같은 시각으로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있느냐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5주 정도는 이제 우리가 정해진 플랫폼에 맞춰가지고 이제 문제를 정의를 이렇게 해갑니다. 실제 현장에 가고 뭐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하는데요. 저희가 돈을 들였을 것 같아요? 돈을 하나도 안 들였어요. 근데 첫 해에 저희가 2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도 미안해서 이제 팀별로 나중에는 이제 저녁 식사비 정도 한 1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저희가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조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런 훈련들을 좀 하고, 물론 오프라인도 중간중간에 섞어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까지 저희가 이제 한 400명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 중에 이제 한 80% 정도 수리하신 분들은 시장님 명의로 시민과학자로 이렇게 저희들이 페임을 이렇게 명예를 이렇게 줘서 계속적으로 이제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생겨난 문제들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문제를 정의했는데 그걸 그러면 그냥 정의한 걸로 만족하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현재 저희가 목표는 이제 도시 문제 100개를 만드는 겁니다. 도시 문제 100개를 만드는 건데요.
도시문제은행을 저희들이 이제 홈페이지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도시문제은행을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냐면 도시 문제들을 항상 시장님 또 시민들 또 이해관계자들이 다 소위 타운와칭할 수 있도록 문제은행을 구성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문제은행이 클릭하면 그 폴더 방식으로 열려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문제 정의서 활동들, 뭐 프로타입들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이해관계자가 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별로 안 좋아하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설득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프로타입으로 이제 한 36개 정도 문제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리빙랩 활동도 여기에 데이터로 계속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들을 어떻게 하냐 하면 도시문제 박물관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옮겨서 저희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100개의 문제들 계속 이렇게 상시적으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이거는 이제 우리 도시의 자산인 거죠. 우리 도시의 축적된 자산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 문제들 중에서 이제 해결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이제 그 코드 포 대구라는 이제 운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공익 데이터 실험실, 뭐 이런 공익 데이터 실험실하고 시빅 해킹 데이를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예 이제 그 코드 포 대구의 퍼실리가 인턴들을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그 친구들이 실제 도시 문제들 중에서 그 공공 데이터나 일반 데이터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을 시켜서 이제 개발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익 데이터 실험실은 시민들하고 어떤 문제, 그러니까 발굴된 도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지금 있고 없는 데이터는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찾는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 데이터 여기 또 시민들이 꽤 많이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3, 4주 정도, 6주 정도를 이제 실제 이제 시빅 해킹이라고 해서 전문 개발자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냐면 기업들이 저희 쪽에다가 이제 그 RFP를 먼저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솔루션을 갖고 있어요라고 이제 그럼 저희가 모집 기간을 둬서 도시 문제를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1차 제안한 것들로 끝이 아니고 그것들을 도시문제 발굴단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전문가들이 다시 피드백을 해서 RFP를 수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경쟁 방식으로 해서 또 모아서 아까 우리 스마트시티 그 리빙랩 프로젝트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규모가 조금 여기는 규모가 좀 크죠. 한 2억에서 한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검증된 솔루션들은 저희가 이제 실제 이제 상용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해외 얼라이언스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저는 얼라이언스에 붙여서 해외로 교차 실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경험들 조금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 2019년도에 이제 유럽 리빙 네트워크의 멤버십으로 저희들이 가입을 하게 됐고요. 아마 부산하고 저희가 가입되어졌는데 그래서 프로그램 충일도는 아마 이제 제가 대구에서 왔으니까 대구가 좀 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부산도 그렇고 전국의 모든 리빙랩들이 대구도 사실은 대한민국도 이런 K놀이라는 리빙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자극을 받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유럽 리빙 네트워크 어떻게 하냐면 거의 제가 볼 때 한 3, 4주에 한 번씩 저한테 이제 외부로 초청이 와요. 그러면 이제 요즘은 전에는 우리가 전 멤버들이 만나는 시간 1년에 딱 한 번 정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주제별로 수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원래 저희들이 이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 아까 도시 문제 중에 저희가 뭐냐면 빈집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빈집 그 사례를 들고 이제 어떻게 할까를 이제 가지고 이제 매스 챌린지에 저희들이 도전을 합니다. 이게 블룸버그 재단에서 진행하는 건데요. 2, 3년에 아마 뒤쪽에 있나? 예. 블룸버그 재단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블룸버그 재단은 빌 게이츠 재단하고 좀 달리 빌 게이츠 재단이 주로 뭐 하냐면 뭐 기후 문제 뭐 아니면 그 환경 문제 이런 문제 받는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걸 기금으로 막 풀고 있잖아요. 근데 블룸버그 재단은 뭐 하냐면 주로 이제 그 도시 활력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다가 이 친구들이 기금을 씁니다. 2년에 한 번, 혹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경진대회를 여는데요. 원래 3년에 한 번씩 열면서 아시아 조언까지 범위를 좀 넓혔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는데 총 631개 도시가 도전을 했고 현재 50개 도시가 선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일단 50개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이번 달 말까지 사실 제안서를 쓰면 올 연말에 이제 최종적으로 15개를 선발해서 블룸버그 재단에서 100만 불을 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저희는 어떤 제안을 했냐면 이제 도시에 이제 아마 모든 도시들이 청년이 떠나는 것들 되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문제를 좀 바꿨어요. 사실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 진짜 문제인가? 청년을 우리가 잡을 수 있냐? 우리가 막 억지로 그들을 지역의 기업에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랄까 이렇게 취업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미스매칭을 해결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 돌리지만 사실은 청년들은 그 지역에 잔류하는 가능성이 그렇게 더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지연시킬 뿐이지. 그래서 문제를 아예 완전히 바꿨죠. 그래서 이제 청년이 마음껏 떠나고 마음껏 들어오라. 그래서 마음껏 들어오기 위한 장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공간 중심의 사고에서 공간과 행위 중심의, 그러니까 시빅 해킹을 할 수 있도록 공유 키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시의 이제 빈 공간들을 저희들이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버스킹을 한다든지 그 푸드트럭을 한다 하더라도 어떠냐면 허가받는 곳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보도 뭐랄까 분산되어져 있고 그것들을 허락받는 것도 되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원스톱 원루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에어비앤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운영하는 에어비앤비를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제안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대구도 이제 리빙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2,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저희들이 국내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계속 이제 줌으로 이제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올 연말쯤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대구의 리빙랩 디렉토리 북을 크게 만들어서 이제 사실 현황들을 지금 DB로 아직 축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개별하고 있는 기관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디렉토리 북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나중에는 이제 공공의 어떤 예산 투입이 없이 좀 셀프 오가나이징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려는 모형을 저희들이 구상을 좀 하고 있고요. 저 앞부분에 시민들 유입하고 도시 문제를 만들고 그것들을 리빙랩에서 이제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서 상용화하는 이런 전체 프로세스들이 좀 이제 경고하면 공공이 계속 예산을 투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 플랫폼이 되게 괜찮다. 그럼 민간이 자기 제품을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실제 돈을 내고 우리 도시 공간을 활용을 해서 테스팅을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장기적으로 조금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뉴얼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필요하시면 매뉴얼들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참조 사항도 있습니다만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그 시민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드는 우아라 할까, 이게 이제 인디안 마을, 체로키 인디안 마을에 내려오는 이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두 마리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두 마리 늑대. 한 마리 늑대는 이제 악이다는 거죠. 그 악은 이제 분노와 슬픔, 후회, 이런 것들이고 탐욕, 죄책감, 그리고 에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마리 늑대는 뭐냐면 선이고, 그는 기쁨이고 사랑이고 또 친절이고 또 이제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딱 떠나는데 손자가 이렇게 묻죠. 할아버지, 어느 늑대가 이겨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냐면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 시민들을 어떻게 볼 거냐? 그들을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그냥 뭐랄까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시민들을 우리 공동체의 정말 기여자로 생각하고 그분들을 실제 이제 문제 해결에 정말 해결자다 이렇게 보면 그들이 정말 나중에 그렇게 변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울산
리빙랩도 시민들과 함께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좋은 울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